금투세 도입하면 인버스 투자하세요. 야, 정말 대단하죠. 국내 증시 말고 해외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국내 주식 지금 뭐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인버스 투자라는 건데, 인버스 투자는 뭐예요? 국내 증시가 망할 것 같은 거에 투자라는 거죠.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 망한다의 투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자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인버스 투자 가끔씩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해요? 불안할 때 인버스 투자를 전체 비중에서 전체 5에서 맥시멈 10%, 5에서 10% 넘기지 말고, 이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손해보는 상품이니까 하루 만에 잘라내라. 이벤트 전날 그냥 보험용으로 가져가고, 그 보험용이 실패하면 그래도 기분 좋은 거니까 가져가라. 이건 그냥 인버스는 정말 보험용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예 그냥 하락이 배팅하라. 지금 어제 뭐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죠.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김병욱 전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수류탄을 굳이 던져야 됩니까? 변동성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득 내도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고 보신다면 금투세 도입하면 역방향으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10시 30분부터 금투세 유예 혹은 시행한다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폐지안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고요. 당연히 토론이 그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토론이 기사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잘못된 내용 그리고 왜곡하려는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다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요거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사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는 영향이 없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어요. 누가요? 시행팀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건 개인 과세인데 그게 무슨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냐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과세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가격 요인이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과세가 발생하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건 경제학 원론 기본에서 나오는 논리고, 상품이 아니고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컵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주식시장도 당연히 상품시장이잖아요. 상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건 경제학 원론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과세는 영향이 없다고 짚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어제. 두 번째, 어떤 얘기했냐?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형태다. 한마디로 조세 자체가, 이 거래세 자체가 직접적 형태이다. 그리고 직접세 형태이고 거래세가 없다. 선진국은 금투세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직접세로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75%의 거래세를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거래세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금투세 하면 개인들이 이득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윤규근 의원님인가? 그분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직접세로 거래세 없애면 되는데 농특세를 못 없애잖아요. 지금 직접세로 거래하면 좋아요. 근데 거래세를 없애면 되는데, 이거 농특세 0.15% 없앤다는 얘기는 절대 못 하잖아요.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75%를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깎아주면 이득이다? 그거는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양이 주식시장에서 많기 때문인 거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사람들만 피해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곡하는 거죠. 앞뒤를 틀어갖고 왜곡해버리는 거죠. 마치 75%에 달하는 거래세를 깎아주기 위해서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아닌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개인 한 명 한 명이 내는 금액은, 이게 전체 파일을 봐야 되는 거지. 개인 한 명이 거래세를 이만큼 내는 겁니까? 그리고 개인이 외국인보다 인원이 많은데 거래세를 많이 내니까 그럼 깎아주면 이득이죠. 그러면 이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데이터가 없다. 이거 백데이터가 없는데 자꾸 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냐 그러는데, 당연히 없죠. 시행된 적이 없는데. 금투세가 시행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없죠. 연구 용역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없죠. 그 정도로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진 거고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개정해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그 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데이터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거면 하세요. 그냥 개정 발의하지 말고. 왜 개정 발의합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게 없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특성 자체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락하는 날도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8월 5일 블랙 먼데이입니다.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기술주의 매도 물량 출회였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이제 수명이 다 있기 때문이었다.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근거가 조금씩 빈약했다고요. 추측성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공포감이라는 이른바 불확실성이 생겼고, 불확실성이 지금 현대 그 주식시장에서는 모바일 트레이딩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팔 수 있게 돼요. 뱅크런이 왜 쉬워졌어요? 지금 언제든지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우리가 타노스가 된 거예요. 돈 다 뺄 수 있잖아요. 그 빼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빼버리면은 은행 찾아갈 시간도 그냥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한 번에 은행이 망할 수 있고 돈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은 너도 나도 팔면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빠르게 말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까지 AI로 걸려버려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걸었는지도 모르고 복잡 다양해져가지고 이 복잡 다양한 시간에서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면은 너도 나도 지금 던지고 8월 5일 같은 9월 4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특성 자체를 몰라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를. 그럼 대선판에서 이유가 있어갖고 뭐 얘네들이 실물 경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대선 테마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주가 초전도체가 어떠한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그렇게까지 10배씩 올라갔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불확실성 측면에 대한 인식, 체크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알면서 그러는 거라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작정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이거 보면서 진짜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래가 문제가 있으면은 감시하고 잡아내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법안 강화잖아요. 자전거래하고 그리고 주식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작전은 자전거래하고 통정거래로 해가지고 주식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돌려요. 그럼 거래가 필요하잖아요. 막 거래를 해갖고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량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요. 통정거래 이거 띄워갖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맞춰갖고 돌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팔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거래세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거래세가 있다라면은 거래세가 5천만 원 이하인 계좌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쵸? 근데 거기서 만약에 거래세가 없어진다. 거래를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작전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작전하는 세력들은 비용이 없어지니까 부대 비용이 사라지는 건데 그럼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작전 세력들의? 자전거래하고 통정거래를 통해 갖고 거래세를 내지 않고 돈 하나도 안 쓰고 돌리기만 하면 거래세를 감소시켜 준 거죠. 그럼 그들한테 이득인 거지. 이 거래세 감소가 이득입니까? 단타 천국 만들어 보면 그게 이득입니까? 라더견 사태만 봐도 통정거래로 조작입니다. CF들이 이용한 통정거래였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거. 주가 조작 시 통정거래 방식, 자전거래 방식은 맨날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단타 활성화하고 지금 통정거래랑 이거 할 때 돈 안 들어가지고 주가 조작범들이 더 좋아할 텐데 세금 내기 싫다고 주가 조작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럼 세금 무섭다고? 도둑질할 때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성비 따진다 그러잖아요. 30억 사기치고 3년 갔다 오면 1년에 10억인데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에 왕왕 저기 설화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실제로 그 금융범죄 사기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들이 따지는 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세금 내고 이득 나면 가성비 좋은 거니까 하겠죠. 자전거래나 통정시킬 때 세금 없으면 이들은 오히려 땡큐라고요. 금투세 시행되면 금융시장 내린다는 데이터 없다는 시행팀의 주장은 나 주식 모른다는 의미고요. 금투세가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증세, 국가 입장에서는 감세라고 지금 이소영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유해팀에서 뭐 공제 5천만 원 기준일 때 1조 3천억인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닌데 1조 원으로 늘리면은 세수가 5천억까지 줄어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1억 원까지 늘려준다면서 선심 쓰면서 하려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금 1년 감소 세수분만 1조 원이다. 그러면 감세가 되는 거죠. 1조 원으로 이거를 1억 원으로 지금 공제 기준을 높여주면은 5천억 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치는 세수는 거래세를 감소시켜가지고 나가는 그 세수 유출분이 1조 원이면은 5천억 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유해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개인 증세, 국가 감세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개인이 증세가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걷어갖고 국가가 감세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머리가 아팠던 게
개인의 증세라는 이야기는 없던 게 생기니까 개인에게는 증세인 거고, 실제로 깎아주는 대상이 개인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고, 그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금투세 시행하면 뭐 돼? 기왕이면 금투세 시행하고 주식 불안정성 사라지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올 거고 서학개미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폭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팀에서는. 그냥 이건 억지죠. 데이터도 없으면서 우기기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 시장 불확실성 높은데 금투세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단한 발언이 나오는 거죠. 주식 시장 하락하면 인버스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념이 하락한다고 있으면은 인버스 넣으세요. 인버스 같은 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주식시장 해갖고 금투세 넣어갖고 망하면 어때요? 인버스 내려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예요. 주식시장 폭락해갖고 망하면은 나라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뭐 인버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품이에요 라는 거예요. 인버스 김용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모펀드 감세 질문이 말미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해놓은 질문과 답변을 이때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시행팀 말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사고 파는 데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세로 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환매하고 하는 시간에서 거기서 이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세로 가지 않고, 잘못 알려졌다. 97%가 기관이고 3%가 개인이고 3%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과세 주식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게 그 대다수여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손해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이거 시중에 다 나온 얘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97%가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라는 조직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모여갖고 만든 집합기구입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프라이빗하게 속해갖고 기구를 만든 거예요. 저도 법인을 만들면 제가 기관 투자자가 된다고요. 그럼 저는 개인이에요, 기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관으로 투자라는,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지 뭐. 이게 이 얘기인가 봐요. 주식형 펀드들이 환매 수수료가 새로 생기게 돼서 오히려 과세 대상이래요. 불이익을 본대요, 그분들이. 막 걱정해줘. 근데 실제 주식형은 3%밖에 안 됩니다. 97%에 대한 수익은 세율이 절반으로 깎이는 구조라고요. 이거 환매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이건 어떤 말장난이냐면은 주식형이 있다는 건데, 주식형은 소수예요. 부동산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고 채권형 되게 많아요. 그 펀드 형태가 개반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모펀드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영역만 골라갖고 얘기하면서 이분들도 손해를 보고 이게 세수 감소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건데, 바보예요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엄청난 얘기가 오갔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역할극이라는 이광일 의원의 스포가 굉장히 적절했다 이번에. 결론적으로 보면 유해팀은 어떤 역할이었냐? 우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역할만 하면서 사모펀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팀. 시행팀 1번 누군지 아시죠? 맨 왼쪽부터입니다. 나는 금투세 시행하고 떨어지면 인버스 하면 되지롱. 망할 때는 숏 역할. 나는 오늘 기승전 금투세로 주식시장 불법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제 가운데 분. 그리고 맨 오른쪽 계신, 실명은 얘기 안 해도 알죠? 나는 오늘 우기기로 결론 맞춰놓고 멋진 역할 할 거야. 그것도 연극 톤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극 톤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쟁점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살짝 해요. 그러면서 손해보는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문제없다고 얘기하고요. 민주당 정책성도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끝까지 사모펀드 이야기 안 하다가 뭐 답변으로 마무리해서 약속 대련을 한 거죠. 그리고 시행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주식시장도 정말 하찮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주식시장의 분봉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2600선이 무너졌었다고요. 근데 잠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했고 토록이 마무리된 후에 상승폭 확대로 총평을 보낸 거야. 총평? 엉망이었구나. 이런데도 시행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할 경우에 뒷감당 어려울 겁니다. 당론 채택 과정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유예도 아니에요. 이거 폐지 후에 재논의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거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중국의 부양책과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녹아났고, 특히나 중국 부양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론, 이러니까 개콘이 사라지지.